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큰 개념과 그림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인데요. 이쯤 되면 보통 올해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항상 세무사에게 맡기기는 했는데 어찌 생각하면 혼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혼자 하고는 싶은데 종소세 신고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인지 파악이 안 돼서 보통 셀프 신고를 못하고 세무사에게 맡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소세 신고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셀프로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으로서 셀프 신고를 할 것인지 세무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오늘은 간략히 기본적인 필수 기초 지식 몇 가지, 그리고 신고의 큰 그림과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리과세, 합산과세, 그리고 종합소득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위의 사람은요, 소득 A, 소득 B, 소득 C라는 세 가지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A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요, 소득 B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 C도 소득 C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이 소득들이 분리과세로 끝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과세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사람은 소득 A, 소득 B, 소득 C라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소득들을 모두 합쳐서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런 형태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합산과세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합산해서 과세하는 과정, 그리고 합산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요, 이 밑에 케이스와 같이 한 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합쳐서 세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합소득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러한 소득들이 종합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는 것은요, 금융기관에서 이자로 받은 것들, 그리고 배당금 받은 것들, 이것들을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금융소득은 모두 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만,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만 들어갑니다. 즉 이자와 배당을 3천만 원 받았을 경우에 2천만 원 초과된 1천만 원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모두 종합소득 신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요,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업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외에 일반적인 사업소득은요, 전액 모두 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년 종합소득 신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고요. 2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신고 선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또 하나로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월급이 전부인 직장인들은요, 연말에 연말정산만 하나 하고 종합소득은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금융, 사업, 연금, 기타 이런 소득이 있게 되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적연금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이라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러한 것들이 공적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 같은 이러한 사적연금은요, 연금 1,500만 원 이상 수령했을 경우에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기타소득은요, 3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산정이 됩니다. 이런 기타소득의 종류로는요, 보통 시상금,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에 제외되는 별도의 소득은요, 양도소득,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기는 이러한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 이것들은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추계신고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라는 것은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득, 경비 산출하지 않고요, 대충 어림잡아서 너 올해 100원 벌었으니까 한 80%는 그냥 경비 썼다고 치고 나머지 20%인 20원만 소득으로 볼게, 뭐 이런 식으로 퉁쳐버리는 형태의 신고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추계신고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장부를 작성해서 하는 신고 방법이 있고요. 이 장부 작성안에는 간편장부를 쓰는 방법, 그리고 복식부기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방법은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업종별로 신고해야 되는 방법이 상이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로 지정된 사람들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복식부기 이렇게 밑에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 대상자가 이 위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는 불가하고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헷갈려지시죠? 자, 그러면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 신고할 때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법,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업종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작성자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64.1%이고 초과율이 49.7%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율이라는 것은요, 4천만 원이 넘을 때는 49.7%를 적용하고 4천만 원 미칠 경우에는 64.1%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준 경비율은 12.1%입니다. 자, 잘 와닿지 않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입이 5천만 원이었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작성자였는데 수입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요, 단순경비율 계산 공식은요,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의 단순경비를 곱한 경비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5천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빼줘야 되는데 이게 4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49.7을 적용하고요. 4천만 원 밑에 구간은 64.1%를 적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까지는 64.1%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4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49.7%를 경비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빼주는 거죠. 5천만 원 수입에서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면
이 사람의 소득은 1939만 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요, 단순경비율하고 계산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주요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주요 경비 인정해 주는데 이 경비에는 딱 세 가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매입액, 그리고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 이 세 가지 경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준 경비율의 퍼센트를 곱해서 경비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 주요 경비가 없는 경우에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이때는 5천만 원에서 이 5천만 원의 12.1%를 경비로 인정해 주니까 뺍니다. 그러면 소득이 4,300만 원이 됩니다. 약 4,4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인정 주요 경비가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년 사업하면서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를 합쳐서 3천만 원을 썼다. 이런 경우에는요.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을 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수입에서 이 경비, 세 가지 경비 3천만 원을 빼주고 그리고 전체 5천만 원에서 12.1%를 경비로 추가 빼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약 1,4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단순 경비율 경우에는 약 2천만 원의 소득이 산정이 되고요. 주요 경비가 없을 때 이 사람의 소득은 4,400만 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고 또 3천만 원 정도의 주요 경비가 있을 경우엔 1,400만 원 정도로 소득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자, 너무나 소득이 산정되는 것이 그 결과값이 다릅니다. 한 2배도 차이 나네요. 소득이 2배 차이 나면은 세금도 당연히 최소 2배는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단순경비율 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추계신고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장부 작성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 그대로 간편장부라는 것은 장부를 쓰는 겁니다.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왼쪽에 이 부분이 국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간편장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이고요. 이 엑셀 제가 작성한 것을 보시면요, 날짜별로 여기에 계정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정 과목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용의 계정 과목으로서는 뭐 매입, 급료, 기부금, 촬영 유지비, 소모품비, 운반비, 광고 선전비 이러한 어떤 종류의 비용인가 그것이 계정 과목이 되고요. 이런 장부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이러한 계정 과목에 맞춰서 기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수입 이렇게 기록이 되고 비용도 이렇게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러한 계정 과목에 맞춰서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쓴 것인지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1년치의 모든 비용과 수입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그 최종적인 결과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2가지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또 하나는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문서는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간편장부 내용에 따라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 총 수입 금액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필요 경비, 썼던 이러한 돈들이 이러한 계정 과목에 맞춰서 총 얼마의 돈을 썼다라는 이런 총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가 나오고 이 왼쪽의 문서에 따라서 오른쪽에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총 수입 금액이 얼마였고 총 필요 경비가 얼마였다. 이 문서에서 보시면 총 수입이 1,560만 원이었고
총 쓴 돈은 약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소득 금액은 51만 4천 원이었다라는 간편정부 소득 금액 계산서입니다. 자, 그렇게 간편장부라는 것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식부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식부기를 사용하고요. 이 복식부기 방법은 간편장부보다도 만들어야 될 문서도 많고요. 또한 별도의 심화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복식부기로 개인이 셀프로 해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과한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인 분들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적자 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돼서 플러스가 났을 경우에 그 플러스에서 이 결손금을 빼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을 저장하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추계 신고를 하지 말고 장부 작성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단순 경비 기준 경비율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추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장부 작성한 것보다 세금을 과다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그리고 간편 장부 계산 이 세 가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좋은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개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그런 수준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요. 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은 신고 대상 소득을 선택하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종류가 있고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한 자신의 소득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된 소득 외에 본인이 또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소득을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 소득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금액, 소득에 대한 신고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요. 이 소득의 종류들에 대해서 모두 종합소득금액을 입력을 하고요. 소득 종류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2월 달에 되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대상인 사람들은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고했던 자료들을 불러오면 되는 수준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임대 외에 사업 소득을 신고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요, 장부로 작성해 놔야 합니다. 물론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입력하면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작성한 간편장부가 되고요. 이 부분은 간편장부 작성의 결과인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그렇죠?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 두 가지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부분은요. 이 두 문서에서 구해진 값들이 있죠. 숫자들. 그 숫자들을요. 여기에 입력하는 겁니다.
이 화면은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하는 부분인데요.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는요, 두 가지 단계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여기에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를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화면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 관리비 쪽에 보면 급료, 임차료, 제세공과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앞에서 만들어진 총수익금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을 타이핑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부에서 나왔던 수익금액도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재료비, 매출원가, 제조비용 있다면 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명세서를 입력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이것도 간편장부 작성하면서 나왔던 문서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숫자들을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사업소득도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제일 관건은 간편정보를 잘 작성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외 사업 소득은요, 궁극적으로는 장부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홈택스에 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를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는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를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소득들이 있는데 물론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들만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득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들을 그냥 불러오기 하면은 자신에게 발생된 소득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없는 것들이 있다면 본인이 또 입력해서 자진 신고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 밑에 네 가지 소득들은 신고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득들 중에서도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따로 떼내서 분리과세로 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금액 전체 신고가 되고요. 다음 단계로는 결손금이 있습니다. 결손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결손금 그리고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득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근로소득이 1,0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업 외 사업 소득 금액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가 또 2천만 원이 났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합계 소득을 구하게 되면요.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된 금액이 이 밑에 종합소득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손금이 발생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결손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라고 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여기에 끌어와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금들을 홈택스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전제 조건은요. 이러한 결손금을 남기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을 사용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야 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2월 결손금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소득공제금액.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들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선 세액공제 관련돼서 연금 낸 거, 의료비, 기부금 이러한 금액들 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가산세를 내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가산세 낼 것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본인이 이미 냈던 세금들 다 조회가 되고요. 이런 세금들을 반영해서 최종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가 납부한다 혹은 환급을 받는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좀 알아야지 자신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파악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세금 체계, 어떻게 세금이 계산되는지 그 절차 그리고 방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해 놨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적절한 숫자들을 입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직접 이용하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될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간편정보 작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편정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모든 소득과 경비를 다 조사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홈택스 셀프 신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리고 많이 하는 고민은요. 홈택스에 간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편장부 전체를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홈택스에 입력하는 것은 총수익 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여기의 간만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양이 많은 간편장부의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간편장부는 혼자 입력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요.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와 간편정보 소득 금액 명세서, 요 결과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영수증 등 많이 모였을 것인데요. 증빙 제출하는 것 아닙니다. 증빙은 보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비들은 모두 간편정보에 넣고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증빙은 제출하는 것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홈택스 사용법 동영상들이 무척 많고 잘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프 신고 꼭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더욱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셀프 신고를 위해서는요, 세금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요, 적당히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금은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직접 하시는 것,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평생에 자신의 지식, 그리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기술로 활용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